어머니, 이제 요양원 가셔야죠. 며느리 수연이 책자를 내밀었어요. 요양원 안내 책자. 손이 떨렸어요. 20년 동안 니네 집안일 다 해줬잖아. 손주 키우고 밥하고 청소하고. 그런데 이제 나보고 요양원 가라고? 수연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요? 어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아들 태준이는 엄마, 나 회사 일 때문에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그날 밤, 난 결심했어요. 더는 당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제 이름은 박영자. 올해 68세예요. 20년 전 아들 태준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거든요. 엄마, 수연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첫인상은 괜찮았어요. 예쁘고 말도 잘하고.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울게요. 그때만 해도 믿었죠. 진심인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1년 뒤 손주 민준이가 태어났어요. 어머니, 제가 요가 강사 일을 해야 해서요.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지 손주인데.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민준이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재우고. 며느리는 어머니 수업 있어서 나갈게요. 아침 10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요가 강사가 매일 그렇게 늦게까지 일해?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 오는 걸 들었죠. 응, 지금 카페야. 시어머니가 애 봐주니까 남 편하지. 오후에 영화 볼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근데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한테 말하면 엄마, 수연이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해 좀 해줘. 이해. 맨날 이해만 하래요. 민준이는 제가 키운 거나 다름없어요. 첫 돌잔치, 첫 걸음마, 첫말, 전부 다 저랑 있을 때였어요. 할머니, 민준이가 저를 처음 불렀을 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러웠거든요.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를 먼저 찾는 아이. 수연이는 신경도 안 썼어요. 아, 그래. 귀엽네. 그게 다였어요. 5년이 지나고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어머니, 민준이 학교 보내고 데리고 오는 것도 부탁해요. 저는 오전 수업이 있어서요. 등하교도 제가, 숙제 봐주는 것도 제가, 간식 챙겨주는 것도 제가. 그러다 민준이가 아플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작년 겨울, 민준이가 독감에 걸렸거든요. 새벽 2시, 고열에 몸을 떨던 민준이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혼자. 수연이는 자고 있었고 태준이는 출장 중이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할머니예요. 아, 그러시구나. 부모님은요? 바빠서 못 왔어요. 간호사가 저를 보는 눈빛, 동정 섞인 그 눈빛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민준이는 3일 동안 입원했어요. 3일 내내 제가 병실을 지켰죠. 수연이는 하루 와서 1시간 있다가 어머니가 계시니까 전 갈게요. 그렇게 가버렸어요. 퇴원하던 날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고마워. 엄마는 안 왔는데 할머니는 계속 있어줬어. 목구멍이 메었어요. 이 아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안 온다는 걸, 할머니만 있다는 걸. 그날 밤 이웃 정희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정희 언니, 나 못 살겠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정희 언니가 말했어요.
영자야, 넌 너무 많이 참았어. 며느리는 놀러 다니고, 넌 가정부처럼 사는 거 맞잖아. 그리고 말이야, 내 남편 형수 씨가 남겨준 거 있잖아. 그거라도 챙겨둬야지. 남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 영수. 그 사람이 미리 준비해 준 게 있었어요. 여보, 내가 없으면 당신 힘들 거 아니오. 그러니 이건 당신 이름으로 해놨소. 아들한테는 말하지 마시오. 당신이 필요할 때 쓰시오. 아파트 2채, 예금 8억. 전부 다 제 이름으로. 아무도 몰랐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그저 저를 빈털터리 시어머니로만 알고 있었죠. 정희 언니가 말했어요. 영자야, 이제 너도 내 인생 살아. 20년이면 충분히 헌신한 거야.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며칠 뒤 수연이가 팸플릿을 내밀었던 거예요. 시어머니, 이제 요양원 가셔야죠. 요즘은 시설도 좋고 어머니 또래 어르신들도 많대요. 손이 떨렸어요. 뭐라고? 어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저희도 솔직히 부담이 되고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요? 20년. 2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살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손주 키우고, 그런데 이제 나보고 요양원 가래요. 부담이래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수연아, 내가 20년 동안 뭐 했는데, 그건 어머니가 하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고 싶어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을 봤어요. 태준이. 태준아, 넌 어떻게 생각해? 엄마. 태준이가 눈을 피했어요. 나 회사 일 때문에 진짜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응? 나중에. 언제나 나중에. 그날 밤 민준이가 제 방으로 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어디가? 민준아, 엄마가 할머니 요양원 보낸대. 할머니 가면 나 어떡해? 할머니가 날 챙겨주는데. 민준이가 울먹였어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내가 이 집에서 필요한 건 손주 돌봐주는 가정부로서였구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희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변호사 소개 좀 해줘. 나 결심했어. 뭘 결심했는데? 더는 당하지 않기로.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어요. 68년을 살았는데 난 언제 박영자로 살아봤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 누군가의 가정부. 그렇게만 살아왔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박영자로 살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정희 언니가 변호사를 소개해 줬어요. 영자 씨, 처음 뵙겠습니다. 이정혜 변호사 아들 김민석 변호사입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젊은 변호사였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어머님 사정은 어머니한테 대충 들었습니다. 그날 제 인생을 바꿀 상담이 시작됐어요. 일단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부터 정리해 봅시다. 아파트 2채, 예금 8억. 총 재산이 약 20억 정도 되시네요. 20억. 제가 들어도 큰 돈이었어요. 이 재산은 전부 어머님 명의죠? 그럼 어머님께서 자유롭게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며느리분이나 아드님이 이 재산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아무도 몰라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제 명의로 해뒀거든요. 남편이 그랬어요. 여보, 이건 당신 거요. 아들한테는 따로 줄 거 있으니 이건 절대 말하지 마시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명하신 남편분이셨네요.
그럼 지금부터 몇 가지 옵션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재산을 지키면서 독립하기. 두 번째,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고 나머지로 생활하기. 세 번째, 전액 기부하고 홀가분하게 떠나기. 어머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할 거 없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어요. 수연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응, 병원. 아, 그러세요. 관심 없는 목소리였어요. 제가 죽든 말든 관심 없다는 거. 방으로 들어와서 20년을 되돌아봤어요. 20년 전, 태준이가 수연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 엄마, 수연이야.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그때 수연이는 공손했어요. 아니, 공손한 척 했었죠. 결혼식 날, 수연이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쟤 대박이다. 시어머니가 순해 보이던데? 집도 있고, 맞아. 남편 IT 회사 다닌대. 돈 잘 벌어. 그때는 몰랐어요. 수연이가 뭘 보고 태준이와 결혼했는지. 사랑? 아니었어요. 조건이었죠. 결혼하고 3개월쯤 됐을 때 수연이가 물었어요. 어머니, 이 집 명의가 누구예요? 응? 태준이 아빠 명의였는데. 태준이한테 물려줬어. 아, 그렇구나. 수연이 표정이 환해졌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수연이가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걸. 민준이가 태어나고. 어머니, 제가 일을 해야 해서요.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엔 기꺼이 도와줬어요. 손주잖아요. 귀엽고 사랑스러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어요. 수연이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오늘 수업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민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는 왜 맨날 카페에 가? 응? 민준아, 그게 무슨 소리야? 저번에 유치원 끝나고 엄마 찾으러 갔는데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있었어. 그 순간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가 강사?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수연이는 그저 밖에서 놀고 싶었던 거죠. 민준이 돌보는 건 귀찮고 집안일도 귀찮고 그래서 저를 이용한 거예요. 할머니, 배고파? 그래, 민준아. 할머니가 해줄게. 매일이 그랬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민준이 깨우고 밥 먹이고 유치원 데려다 주고 그리고 장 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민준이 데려오고 간식 챙겨주고 놀아주고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민준이 씻기고 잠들 때까지 재워주고 그게 제 하루였어요. 수연이는 오후 2시쯤 들어와서 씻고 옷 갈아입고 친구 만나러 나가고 저녁 8시쯤 돌아와서 민준아, 엄마 왔어. 5분 놀아주고는 어머니, 민준이 재우는 것도 부탁해요. 저 피곤해서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태준이한테 말했어요. 태준아, 수연이가 너무 집을 안 도와. 나도 나이가 있는데. 엄마, 수연이도 일하느라 힘들어. 조금만 도와줘. 도와주라고. 조금? 제가 하루 종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참았어요. 또 참았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수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민준이 학교 다니니까 조금 편하시겠네요? 편하다고? 등교 챙기고 학교 데리러 가고 숙제 봐주고 준비물 챙기고 더 바빠졌는데? 그리고 작년 민준이가 독감에 걸렸을 때 새벽 2시
혼자 민준이를 안고 응급실로 갔어요. 전화했죠. 태준이한테. 태준아, 민준이가 아파.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엄마, 나 출장 중이야. 수연이한테 말해. 수연이한테 전화했어요. 수연아, 민준이 열이 많이 나. 병원 가야겠어. 네. 지금요? 어머니가 좀 데려가 주세요. 저 내일 아침 약속 있어서 잠 좀 자야 해요. 약속? 아들이 아픈데. 전화를 끊었어요. 택시 타고 병원 갔어요. 민준이를 꼭 안고. 할머니, 아파. 그래, 민준아.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3일 동안 입원했어요. 수연이는 딱 한 번 왔어요. 1시간 있다가 갔죠. 어머니가 계시니까 전 갈게요. 집에 할 일이 많아서요. 할 일. 뭐가 그렇게 바쁜지. 민준이가 태어나던 날. 할머니, 고마워. 엄마는 바쁜가 봐. 근데 할머니는 계속 있어줬어. 7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변호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정희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나 못 살겠어. 정말 못 살겠어. 영자야, 넌 너무 착해. 그래서 당하는 거야. 언니, 나 어떻게 해야 돼? 영자야, 내 남편 형수 씨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이건 당신 거요. 당신이 필요할 때 쓰시오. 지금이 바로 그때야. 그날 밤, 남편 유품 상자를 열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전부 제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영수 씨, 당신이 미리 알고 준비한 거였죠? 제가 혼자가 될 거라는 걸, 아들한테 기댈 수 없을 거라는 걸.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뒤, 수연이가 요양원 팸플릿을 내밀었어요. 그 순간, 결심이 섰어요. 더는 참지 않겠다고, 더는 당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박영자로 살겠다고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결정했어요. 제 재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어머님,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재산 전액 사회에 기부하고 싶어요. 단 한 푼도 안 남기고 재산 전액을 기부하시겠다고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한 푼도 남기지 않고요. 어머님, 그럼 어머님은요? 생활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걱정 마세요.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있어요. 그걸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사실 계산해 봤거든요.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방 하나 얻고 국민연금 월 80만 원, 기초연금 월 30만 원, 110만 원이면 혼자 살기 충분했어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아드님이나 손주분은요? 조금도 남겨두지 않으시겠어요? 잠시 망설였어요.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할머니 사랑해. 그 맑은 목소리.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민준이는 태준이가 잘 키울 거예요. IT 회사 임원이잖아요. 연봉도 1억 5천 넘게 받고, 그리고 말이에요. 돈을 남겨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행복할까요? 차라리 제대로 된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느 단체에 기부하실 건가요? 아동복지재단이요. 민준이 같은 아이들, 가족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절차는 약 2주 정도 걸립니다. 그 전에 아드님이나 며느리분께 알리실 건가요? 아니요. 끝나고 알려줄 거예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방해받으면 안 되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수연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명품 가방 여러 개가 옆에 놓여 있었더라고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응, 산책. 아, 그러세요. 어머니, 근데 말이에요. 요양원 알아봤는데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벌써? 네. 다음 주에 상담 가기로 했어요. 시설도 보고. 어머니, 같이 가실 거죠? 웃으면서 말하는데 눈은 안 웃고 있었어요. 그래, 가볼게. 거짓말이었어요. 2주 뒤면 전부 끝날 테니까요. 그날 밤, 정희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결정했어. 전부 기부하기로. 그래, 영자야, 정말 후회 없어? 응, 전혀.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해. 20년 동안 니네한테 공짜로 일해줬는데, 이제 내 재산까지 줄 순 없잖아. 정희 언니가 웃었어요. 그래, 잘했어. 너 정말 잘 결정했어. 언니, 그리고 말이야. 나 이사 갈 곳 좀 알아봐 줄래? 원룸이면 돼. 월세 30만 원 정도로.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우리 동네 쪽에 괜찮은 데 있어. 전화를 끊고 방안을 둘러봤어요. 20년. 이 집에서 20년을 살았어요. 이 방에서 3평도 안 되는 이 작은 방에서 거실 큰 방은 태준이네 부부, 작은 방은 민준이, 저는 창고 같은 이 방.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나가고 싶었어요. 2주가 지났어요.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다 끝났습니다. 내일 재단에서 서명식 하십니다.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나왔어요. 수연이가 물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병원. 또 거짓말. 하지만 마지막 거짓말이었어요. 재단 사무실. 생각보다 작았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기부를 해주시다니. 재단 이사장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라도 쓸 곳이 있어서요.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아파트 2채, 예금 8억. 전부. 재단 이사장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어머님, 이 돈으로 정말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학대받는 아이들, 방치되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어요. 잘했다고.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민준이한테 돈을 남겨줘 봤자 수연이가 다 쓸 거잖아요. 차라리 정말 필요한 곳에. 서명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웠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희 언니였어요. 영자야, 원룸 찾았어. 우리 동네 바로 옆이야. 월세 30만 원. 깨끗하고 햇볕도 잘 들어. 고마워, 언니. 내일 가서 계약할게. 그래. 언제 이사할 거야? 빠를수록 좋지. 이번 주 안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수연이가 또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이번엔 친구들이랑 통화 중이었더라고요. 응, 맞아. 다음 주면 요양원 보내. 진짜 속 시원하다, 시원해. 20년 동안 돈도 한 푼 안 주고 집에 얹혀 살았잖아. 이제 좀 치워야지. 치운대요. 물건도 아니고 사람을. 그 순간 확신했어요. 내 결정이 100번 옳았다고. 방으로 들어와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 몇 벌, 남편 사진, 민준이가 그려준 그림 몇 장. 그게 다였어요. 20년 동안 모은 게. 다음 날 이삿짐 센터에 전화했어요. 네,
짐이 많지 않아요. 박스 3개 정도요. 아, 그럼 용달차로 갈게요. 주소 알려주세요. 새집 주소를 불러줬어요. 이삿날 아침 일찍 용달차가 왔어요. 할머니, 나가요? 민준이가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그래, 민준아.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집으로 가. 싫어. 할머니 가지 마. 할머니랑 같이 살 거야. 민준이가 제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아, 할머니는 민준이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근데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있어. 민준이도 크면 알게 될 거야. 수연이가 나왔어요. 어머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세요? 나 이사가. 네. 어디요? 내가 살 곳 찾았어. 더는 여기 안 있을 거야. 수연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럼 민준이는요? 내가 키워. 엄마잖아.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너희끼리 알아서 해.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용달차에 짐을 실었어요. 민준이가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뒤돌아보고 싶었어요. 안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 돌아서면 다시는 못 떠날 것 같았거든요. 용달차에 올라탔어요. 아저씨, 출발해 주세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백미러로 봤어요. 민준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20년 동안 니네 가정부 노릇했어. 이제는 박영자로 살 거야. 새 집,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햇볕이 잘 드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제 집. 짐을 풀면서 웃음이 났어요. 6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내 집이 생긴 거예요. 그날 밤 조용했어요. 민준이 소리도 없고, 수연이 잔소리도 없고, 태준이 핸드폰 소리도 없고, 그냥 고요했어요. 무섭거나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새 집에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처음엔 적응이 안 됐죠. 아침 6시에 눈이 떠지는데 일어나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20년 동안 그 시간이면 주방으로 달려갔거든요. 도시락 싸고 아침 준비하고. 근데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혼자였어요. 처음 며칠은 민준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할머니, 배고파? 할머니, 이거 해줘. 할머니, 사랑해. 그 목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전화는 안 했어요. 민준이한테도, 태준이한테도. 정희 언니가 매일 와줬어요. 영자야, 밥은 먹었어? 응, 언니. 걱정 마. 혹시 후회되지 않아? 아니, 전혀. 진심이었어요.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이틀째 되는 날,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준이었어요. 받지 않았어요. 또 울렸어요. 또 10번쯤 울렸을까요?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전화 좀 받아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얘기? 20년 동안 내 얘기는 안 들었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건지 무시했어요. 저녁 때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수연이었어요. 어머니, 전화 좀 받으세요. 민준이가 매일 우는데 어떡하라고요? 삭제. 사흘째 되는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구멍으로 봤어요. 태준이었어요. 엄마 계시죠? 문 좀 열어줘요. 가만히 있었어요. 엄마, 제발요. 우리 얘기 좀 해요. 민준이가 매일 울어요. 할머니 찾으면서 듣기 싫었어요. 이제 와서 민준이를 방패막이로 쓰는 게
엄마,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갑자기 나가시면 우리는 어떡해요? 웃음이 났어요. 우리는 어떡하냐고. 20년 동안 나는 어떡하냐고 물어본 적 있었나? 엄마, 그리고 재산 얘기 좀 해요. 아빠가 뭘 남겨놓으셨는지 우리도 알 권리 있잖아요. 역시 재산 얘기가 나왔어요. 엄마 아빠 명의로 된 거 우리한테 넘기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혼자 나가신 거예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태준이가 포기하고 갔어요. 에휴, 진짜. 나중에 다시 올게요. 그날 밤 문자가 또 왔어요. 이번엔 수연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요양원 말씀드린 것뿐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어머니도 편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리고 민준이 정말 힘들어요. 할머니 없으니까 밥도 안 먹고 학교도 가기 싫다고 하고 어머니가 책임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책임지라고. 20년 동안 책임졌어요. 이제는 너희가 책임질 차례야. 일주일째 되는 날, 정희 언니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영자야,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내 며느리가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녀. 내가 어디 사는지. 가슴이 철렁했어요. 언니, 어떡해? 여기 알려주면 안 되는데. 걱정 마.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내 편이야. 아무도 안 알려줄 거야. 고마워, 언니. 그나저나 영자야. 내 아들네가 완전 난리래. 며느리가 집안일을 못하니까 집이 난장판이고 민준이는 매일 울고 너희 아들은 회사 일 핑계대고 집에 안 들어간대.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수연이가 집안일을 할 리 없죠. 2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리고 말이야. 내 며느리가 은행 가서 난리쳤대. 시어머니 명의 재산 찾는다고. 뭐라고? 응. 근데 은행에서는 당연히 안 알려줬지. 본인 아니면 못 찾는 거잖아. 그랬더니 며느리가 소리 지르더래. 시어머니가 돈 숨겼다고. 한심했어요. 끝까지 돈이었어요. 이틀 뒤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혹시 아드님이나 며느리분한테 연락 받으셨어요? 네, 계속 오는데 무시하고 있어요. 그게 어제 아드님이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네, 어머님 재산 관련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더니 화를 내시면서 가셨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변호사님, 제가 기부한 거 혹시 취소할 수 있나요? 아니요, 어머님. 이미 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끝난 일입니다. 안심하세요. 안심. 그래요. 이제는 안심이에요. 그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또 울렸어요. 문구멍으로 봤더니 수연이었어요. 어떻게 찾아온 거지? 어머니, 어머니 계시죠? 저 수연이에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시했어요. 어머니, 재산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게 원래 우리 거잖아요. 시아버지가 우리한테 주신 거라고요. 우리 거? 남편이 수연이한테 준 적 없어요. 태준이한테는 집 한 채 줬지만 나머지는 전부 제 이름으로 했어요. 어머니, 20년 동안 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한테도 권리가 있어요. 모시고 살았다고. 웃기는 소리. 내가 20년 동안 니네 가정부 노릇했지. 어머니, 민준이 때문에라도 다시 돌아와 주세요. 민준이가 매일 우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민준이, 할머니, 그 맑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민준이는 핑계예요. 수연이가 진짜 원하는 건 돈이었어요. 1시간쯤 지나서 수연이가 돌아갔어요. 에이, 진짜 정말 너무하시네. 발을 동동 구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수연이가 여기까지 찾아왔어. 뭐, 어떻게? 모르겠어. 아마 탐정이라도 썼나 봐. 영자야, 이러다가 위험할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야, 언니. 괜찮아. 어차피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재산을 다 기부했다는 걸. 그것도 그렇네. 그 사람들 표정이 궁금하다. 이틀 뒤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아드님이 또 오셨어요. 이번엔 며느리분이랑 같이요. 네. 재산 관련 서류를 요구하시더라고요. 제가 거부했더니 소송하겠다고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소송이요? 네. 근데 걱정 마세요. 어머님 재산은 어머님 거니까 소송해도 이길 수 없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소송? 내 친아들이 나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니, 실망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어요. 태준이는 언제나 그랬으니까요. 엄마보다 수연이 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희 언니가 저녁을 사왔어요. 영자야, 밥 먹어. 요즘 너무 안 먹는 것 같아. 고마워, 언니. 근데 입맛이 없어. 영자야, 힘들지? 아무리 그래도 친아들인데. 응, 힘들어. 근데 언니, 이게 맞는 것 같아. 20년 동안 잘못 살았던 거야. 내 인생을 포기하고 니네 인생만 살았던 게 이제라도 찾은 거지. 내 인생을. 정희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영자야. 넌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그날 밤 혼자 창문을 바라봤어요. 작은 원룸 창문. 근데 이상하게 그 작은 창문이 20년 동안 살았던 그 큰 집보다 더 넓어 보였어요. 자유로웠거든요. 20년 동안 니네한테 주었어. 이제는 내가 가져갈 차례야. 다음 날 변호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아드님께 재산 기부 사실을 알려드리는 게 어떨까요? 계속 이러면 어머님만 힘드실 것 같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그래, 알려주자. 숨길 필요도 없잖아. 이미 끝난 일이니까. 네,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만나서 말할게요. 태준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태준아, 내일 오후 2시 엄마 집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다음 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태준이었어요. 수연이도 같이 왔더라고요. 문을 열었어요. 어서 와. 엄마. 태준이가 멈칫했어요. 작은 원룸을 보면서 엄마,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 들어와. 둘이 들어왔어요. 수연이가 방 안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에휴, 여기가 뭐라고. 우리 집이 훨씬 좋았는데. 앉아. 차도 안 내줬어요. 태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왜 갑자기 나가신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엄마, 저희는 엄마 생각해서 요양원 말씀드린 건데요. 요즘 시설 좋잖아요. 엄마 또래 어르신들도 많고 웃음이 나왔어요. 태준아, 20년이야. 20년 동안 내가 뭐 했는데 그건 엄마가 도와주신 거죠. 저희가 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수연이가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강요한 적 없어요. 어머니가 하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고 싶어서? 민준이 새벽 2시에 아파서 병원 간 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20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청소하고 그게 다 하고 싶어서? 태준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태준아, 난 묻고 싶어. 2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엄마 고마워요. 엄마 힘드시죠? 그런 말 해본 적 있어? 침묵. 없잖아. 당연하게 생각했지. 내가 해주는 거. 왜냐면 난 엄마니까. 시어머니니까. 수연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서요? 그게 왜 우리 잘못인데요? 저희는 열심히 일했고, 돈 벌었고, 가정 꾸렸어요. 어머니는 집안일 좀 도와주신 거고요. 좀, 목소리가 커졌어요. 좀, 20년이 좀이야? 너는 밖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카페에서 수다 떨 때, 나는 민준이 기저귀 갈고 있었어. 너는 쇼핑하고, 내일 받을 때, 나는 민준이 유치원 데려다 주고 있었어. 수연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제가 요가 강사 일이. 요가 강사?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민준이가 다 봤어. 내가 카페에서 노는 거. 수연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태준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래도요. 이렇게 갑자기 나가시면 우리는 어떡해요? 민준이는 매일 울고 집안일은 산더미고 너희끼리 해. 뭐라고요? 너희가 해. 부부잖아. 부모잖아. 왜 내가 해줘야 돼? 난 가정부가 아니야. 태준이가 당황했어요. 엄마, 그래도 민준이는 어떡하고요? 내가 키워. 아빠잖아. 아니면 수연이가 키우든지. 엄마잖아. 수연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그럼 저는 언제 제 인생을 살아요? 매일 애 돌보고 집안일하고. 그럼 제 꿈은요? 꿈? 웃음이 나왔어요. 내 꿈은 뭐였을까? 68년 동안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 누군가의 가정부로만 살았는데 난 언제 내 꿈 이야기했어? 침묵이 흘렀어요. 태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알겠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 주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안 돼. 엄마. 태준아, 난 20년을 줬어. 이제는 내가 살 차례야. 수연이가 비웃듯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재산 얘기 때문이죠? 시아버지가 남기신 거, 어머니가 숨기고 계신 거 알아요. 드디어 나왔네요. 진짜 속내가. 재산? 네, 재산. 시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들,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다는 거, 저희 다 알아요. 은행에서 확인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은행에서 알려줄 리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한테 넘기셔야죠. 그게 원래 저희 거잖아요. 시아버지가 태준 오빠한테 주려고 하신 거였어요. 태준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그건 아빠가 저희를 위해 준비하신 거잖아요. 제 이름으로 했어야 하는데 실수로 엄마 이름으로 된 거고요. 실수? 남편이 실수로? 너희 아빠는 실수 같은 거 안 하는 사람이었어. 그래도요. 그건 저희 거예요. 수연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20년 동안 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그 정도 대가는 받아야죠. 내가 모시고 살았다는 게 대가를 받았던 거였네요. 좋아. 재산 얘기하자. 태준이와 수연이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 그럼 없어. 네, 없어. 재산 다 기부했어.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수연이가 먼저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아파트 2채, 예금 8억, 전부 아동복지재단에 기부했어. 2주 전에 수연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거짓말이죠?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 진짜야. 서류도 다 끝났어. 이미 재단으로 넘어갔고. 안 돼. 그건 우리 거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태준이도 멍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진짜예요? 20억이 넘는 돈을. 전부요? 그래. 전부. 한 푼도 안 남기고. 수연이가 주저앉았어요. 말도 안 돼. 20년을 참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대체 뭐냐고요? 참았다고. 역시 참았던 거였네요. 나한테 잘 보이려고. 재산 받으려고. 수연아, 20년 참은 건 나야. 너희 눈치 보면서, 가정부처럼 일하면서,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서, 내가 참았어. 태준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그래도 그렇지. 한 푼도 안 남기고요. 민준이는요? 민준이 교육비는요? 대학 등록금은요? 내가 벌어. 연봉 1억 5천 받잖아. 아니면 수연이가 일을 하든지, 진짜 요가 강사를 하든지. 수연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저희를 이렇게 버리시는 거예요? 친자식인데, 손주도 있는데, 버린 건 너희야.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그게 버리는 거야. 태준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건 오해예요. 진짜 엄마 생각해서. 됐어. 그만해. 이제 나가줄래? 할 얘기 다 했잖아. 수연이가 바닥을 치면서 울었어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 돈 없으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집도 담보대출 있고, 카드값도 밀렸고, 그제야 알았어요. 왜 그렇게 돈에 집착했는지. 빚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너희 문제야. 너희가 해결해. 태준이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엄마, 제발. 제발이요. 취소할 수 있잖아요. 변호사한테 말하면. 안 돼. 이미 끝난 일이야. 법적으로도 완전히 끝났어. 수연이가 악을 썼어요. 소송할 거예요. 변호사 선임해서 그 돈 돌려받을 거예요. 해봐. 근데 못 이겨. 그건 남편이 내 이름으로 해놓은 거고 내 재산이니까. 태준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엄마가 이럴 줄 몰랐어요. 이렇게 차갑게 자식을 버릴 줄은.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버린 건 너희야. 20년 동안 날 도구처럼 쓰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버리려던 게 너희잖아. 문을 열었어요. 나가줘. 더는 할 말 없어. 수연이가 울면서 나갔어요. 두고 봐요. 두고 보라고요. 태준이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엄마가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태준이가 고개를 떨구고 나갔어요. 문을 닫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잘한 거였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선택한 거.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박영자로 사는 인생.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어요. 태준이도, 수연이도.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엔 불안했어요. 혹시 민준이는 괜찮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근데 참았어요. 전화하면 안 된다고. 지금 돌아서면 안 된다고. 정희 언니가 매일 확인해 줬어요. 영자야, 내 며느리. 동네 마트에서 봤어. 장바구니에 라면이랑 즉석식품만 가득하더라. 민준이는요?
같이 있었어. 좀 수척해 보이긴 했는데 건강해 보이더라. 안도했어요. 적어도 밥은 먹고 있구나. 그리고 말이야. 내 며느리 표정이 말이 아니었어. 완전 귀신 같더라고. 웃음이 나왔어요. 당연하죠. 2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던 집안일을 이제 해야 하니까.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정희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영자야,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내 며느리가 이혼 소송 넣었대. 뭐? 응. 내 아들한테 재산도 없고 시어머니도 없으니까 필요 없다는 거야.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수연이가 태준이를 진짜 사랑한 적 있었을까요? 없었죠. 처음부터 조건이었으니까. 민준이는요? 양육권은 내 아들이 가져간대. 며느리는 양육비도 안 내겠다고 하고. 민준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이건 태준이가 해결해야 할 일이니까. 2달째 되던 날 아침 일찍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구멍으로 봤더니 민준이었어요. 혼자 깜짝 놀라서 문을 열었어요. 민준아, 할머니. 민준이가 제품으로 달려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 꼭 안아줬어요. 살이 빠진 게 느껴졌어요. 민준아, 혼자 어떻게 왔어? 아빠는? 아빠는 회사 갔어. 나 혼자 버스 타고 왔어. 정희 할머니한테 물어봤거든. 할머니가 어디 사는지. 정희 언니, 고마웠어요. 민준아, 배고프지? 할머니가 밥 해줄게. 응. 민준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침을 차려줬어요. 계란 후라이랑 김치볶음밥. 민준이가 허겁지겁 먹었어요. 천천히 먹어, 민준아. 할머니, 너무 맛있어. 집에서는 맨날 라면만 먹었어.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는? 엄마는 집 나갔어. 아빠랑 싸우고. 그래구나. 할머니, 나 할머니랑 살면 안 돼? 눈물이 날 뻔했어요. 민준아. 할머니는 민준이 너무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근데 민준이는 아빠랑 살아야 해. 아빠가 민준이 아빠잖아. 근데 아빠는 맨날 회사만 가.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자기만 해. 밥도 안 해주고, 숙제도 안 봐주고. 그럼 할머니가 아빠한테 말할게. 민준이 잘 챙기라고. 정말? 그래. 약속해. 민준이가 다 먹고 나서 제 무릎에 앉았어요.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도 민준이 사랑해.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점심때쯤 태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민준이 거기 있어요? 응. 아침에 혼자 찾아왔어. 죄송해요, 엄마. 제가 회사 가느라 몰랐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1시간 뒤 태준이가 왔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더라고요. 엄마, 들어와. 밥 먹었어? 아니요. 그럼 먹고 가. 밥을 차려줬어요. 태준이가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말씀이 다 맞았어요. 수연이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바로 떠나버렸어요. 민준이도 안 보겠대요. 그래구나. 엄마, 저 어떡하면 좋아요? 회사 다니면서 민준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깨우고, 학교 보내고, 저녁에 데려오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민준이 숙제도 봐줘야 하고,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는구나. 태준아, 내 엄마. 그게 부모야. 그게 가족이고, 엄마 없으면 못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거야. 내가 아빠니까. 태준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엄마, 다시 돌아와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엄마 모실게요. 진심으로 흔들렸어요. 솔직히 민준이도 보고 싶고 태준이도 걱정되고 근데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엄마, 태준아, 난 20년을 줬어. 이제는 내가 해야 할 때야. 민준이 키우는 것, 집안일 하는 것, 그게 내 책임이야. 근데 엄마, 저는 회사도 다녀야 하고, 나도 20년 동안 너희 뒷바라지 하면서 내 인생 없었어. 근데 했어. 왜냐면 엄마니까. 넌 아빠야. 할 수 있어. 태준이가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말로. 알아. 근데 이제 늦었어. 엄마, 그럼 가끔씩 민준이 데려와도 돼요? 주말에라도. 생각했어요. 민준이는 죄가 없잖아요. 그래. 주말에 한 번씩 민준이 데려와. 밥 먹이고 보내줄게. 근데 태준아. 네, 엄마. 나는 다시 안 돌아가. 이건 확실히 해도. 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엄마. 민준이를 안아줬어요. 민준아, 주말마다 할머니 보러 와. 밥 먹으러. 진짜? 할머니. 그래. 약속? 태준이가 민준이 손을 잡고 나갔어요. 문 앞에서 돌아보더니 엄마 사랑해요. 그동안 말 안 했는데 정말 사랑해요. 20년 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나도 문을 닫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근데 후회는 없었어요. 선을 그은 거였어요. 태준이도 민준이도 사랑해요. 근데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더는 희생하지 않을 거예요. 주말마다 만나는 걸로 충분해요. 그날 저녁 정희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오늘 민준이 왔었어. 알아. 내가 알려줬거든. 고마워, 언니. 괜찮아? 마음 안 흔들려? 조금은 흔들렸지. 근데 괜찮아. 내 선택이 맞는 것 같아. 그래, 영자야. 넌 정말 잘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68년을 살았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이에요. 박영자로 사는 인생. 다음 날부터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처음 오셨어요? 네. 박영자라고 해요. 어머, 반가워요. 저는 김순덕이에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어요. 다들 비슷한 사연들이었어요. 자식 위에 살다가 이제는 자기 인생 찾은 사람들. 영자 씨, 우리 같이 탁구 칠래요? 저 탁구 처음인데요. 괜찮아요. 가르쳐 줄게요. 처음으로 제 취미가 생겼어요. 탁구.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영자 씨, 실력 늘었네요. 웃음이 났어요. 68년 만에 처음으로 배우는 취미. 그리고 토요일마다 민준이가 왔어요. 할머니, 어서 와, 민준아. 밥 먹이고, 놀아주고, 숙제 봐주고, 저녁에 보냈어요. 태준이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엄마, 제가 민준이 도시락 싸봤어요. 엄마처럼은 못했지만, 잘했어, 태준아. 엄마, 감사해요. 주말마다 민준이 봐주셔서, 엄마니까. 근데 이제는 달랐어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제가 원해서 만나는 거였어요. 2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공고를 봤어요. 아동복지재단 봉사자 모집. 제가 기부한 그 재단이었어요. 신청했어요. 어르신, 어떤 봉사 하시고 싶으세요? 아이들한테 밥 해주고 싶어요. 따뜻한 밥. 일주일에 2번.
재단에 가서 아이들한테 밥을 해줬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많이 먹어, 많이. 학대받은 아이들, 방치된 아이들. 제 돈이 이 아이들을 돕고 있었어요. 가슴이 뿌듯했어요. 정말 잘한 거였어요. 그날 밤, 거울을 봤어요. 68년을 살았어요. 주름은 더 늘었지만, 눈빛은 더 맑아졌어요. 20년 동안 니네한테 주었어. 이제는 박영자로 살아. 웃음이 났어요. 행복했어요. 진짜로. 6개월이 지났어요.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 7시. 복지관 탁구 모임. 영자씨, 오늘 실력 좋은데요? 김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화요일, 목요일. 재단 봉사활동. 할머니, 오늘은 뭐 해줘요? 오늘은 할머니가 김치찌개 끓였어. 민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와, 맛있겠다. 그리고 토요일. 민준이와의 시간. 할머니, 나왔어. 어서 와, 우리 민준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태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 엄마, 혹시 제가 이사 가도 될까요? 회사 근처로요. 그래. 내 인생이잖아. 감사해요, 엄마. 그리고 제가 새로 만난 사람이 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누구? 회사 후배인데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민준이도 좋아하고요. 그래. 엄마, 혹시 싫으세요? 아니, 내가 행복하면 돼. 근데 태준아. 네, 엄마. 이번엔 제대로 해. 그 사람한테도 민준이한테도. 네, 엄마 꼭 그럴게요. 복잡했어요. 태준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근데 막을 수는 없었어요. 태준이도 인생이 있으니까. 다음 토요일. 민준이가 왔어요. 할머니, 어서 와. 밥 먹었어? 응. 근데 할머니, 우리 아빠가 새 엄마 데려온대. 그래. 어떤 분이신데? 지혜 이모. 회사 다니는 사람이래. 나한테 잘해줘. 숙제도 같이 봐주고. 그럼 다행이네. 근데 할머니. 응? 나는 할머니가 더 좋아. 진짜 엄마 같아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민준아, 고마워. 근데 지혜 이모한테도 잘해줘야 돼. 그분도 민준이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니까. 응, 알았어. 그날 오후, 태준이가 민준이 데리러 왔어요. 여자 한 명이 같이 왔더라고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강지혜라고 합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단정하고 조용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어서 와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태준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민준이 잘 돌보겠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고마워요. 민준이 부탁해요. 네, 어머니. 태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다음 주에 작은 결혼식 할 거예요. 오실 수 있으세요? 생각해 볼게. 솔직히 복잡했어요. 가고 싶기도 하고, 가기 싫기도 하고, 정희 언니한테 물었어요. 언니, 나 어떻게 해야 할까? 태준이 결혼식. 가야지. 근데 언니, 아직도 서운한 게 있거든. 20년 동안. 영자야. 과거는 과거야. 내 아들이 새로 시작하는데 엄마가 축복해줘야지. 그게 진짜 놓아주는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결혼식 날. 갔어요. 작은 식당에서 하는 조촐한 결혼식이었어요. 태준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 축하해. 엄마 와주셔서 감사해요. 지혜 씨가 인사했어요.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요.
네, 어머니.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나 긴장돼. 왜? 새 엄마 생기는 거. 근데 지혜 이모 좋아. 할머니처럼 밥도 잘해주고. 그럼 다행이네. 식사를 하면서 태준이네 가족을 봤어요. 태준이, 지혜씨, 민준이, 새로운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안에 없었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거예요. 식사 끝나고 태준이가 저를 불렀어요. 엄마, 잠깐만요. 왜? 태준이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뭔데? 용돈이에요. 많진 않지만 손살에 쳤어요. 아니야. 됐어. 엄마, 제가 그동안 너무 못했잖아요. 이것밖에 못 드리지만 태준아, 태준이를 봤어요. 엄마는 괜찮아. 국민연금도 있고 복지관에서 일도 하고 너는 내 가족 잘 챙겨. 그게 엄마한테 제일 큰 효도야. 태준이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나도. 짧은 포옹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조용했어요. 혼자였어요. 근데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희 언니였어요. 영자야, 결혼식 어땠어? 좋았어, 언니. 태준이 행복해 보였어. 그래, 넌? 나도 괜찮아. 정말 괜찮아. 영자야, 내일 복지관에서 서예 교실 시작한대. 같이 할래? 서예요? 나 글씨 못 쓰는데. 괜찮아. 배우면 되지. 우리 나이에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 웃음이 났어요. 그래, 언니. 해보자. 서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68년을 살았어요. 20년은 남을 위해, 48년은 그저 살아내느라.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이에요. 다음 날, 복지관 서예 교실에 갔어요. 어르신, 처음이세요? 네. 박영자라고 해요. 좋아요. 오늘은 자기 이름부터 써볼게요. 붓을 들었어요. 천천히 썼어요. 박영자, 제 이름이었어요. 68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쓰는 제 이름. 그날 오후 복지관 게시판에 공고가 있었어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자 모집 신청했어요. 어르신, 어떤 봉사 하고 싶으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도시락 배달하고 싶어요. 말벗도 되어드리고요. 좋으세요. 일주일에 3번이에요. 그렇게 더 바빠졌어요. 월, 수, 금 도시락 배달, 화, 목 재단 봉사, 토, 민준이, 일서의 교실 탁구, 빈틈이 없었어요. 근데 행복했어요. 어느 날 도시락 배달을 갔는데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영자 씨, 고마워요. 영자 씨 덕분에 하루하루가 기다려져요. 아니에요. 저도 즐거워요. 영자 씨는 가족은 어떻게 돼요? 아들 하나 있어요. 손주도 하나 있고요. 같이 안 사세요? 아니요, 따로 살아요. 외롭지 않아요? 잠시 생각했어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아요. 제 인생을 사니까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영자 씨, 멋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자기 인생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생각했어요. 20년 전, 수연이가 처음 왔을 때,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그때 돌아간다면 뭐라고 할까?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수연아,
난 너희 가정부가 아니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도와줄 순 있지만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나를 사람으로 대해줘, 존중해줘. 그랬다면 달라졌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 2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도시락 배달하고 서예 교실 가고 정희 언니랑 저녁 먹고 내일은 재단에 가는 날. 아이들이 기다릴 거야. 68년을 살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다. 박영자로 사는 인생 행복하다. 일기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1년이 지났어요.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 6시 눈을 뜨면 창문을 열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혼잣말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아침밥을 먹고 복지관에 가요. 영자 씨, 오늘 탁구 시합 있어요. 알아요. 열심히 할게요. 점심 먹고 도시락 배달을 가요. 할머니, 오늘 반찬 뭐예요? 오늘은 제육볶음이야. 민준이 레시피로 만들었어. 오후엔 재단 봉사를 가요. 박 선생님, 오늘도 왔어요. 그래, 우리 아가들. 많이 먹어야 해. 아이들 밥 먹이고, 놀아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저녁? 정희 언니랑 산책을 해요. 영자야,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 그래, 언니 덕분이야. 무슨 소리? 내가 잘한 거지. 토요일엔 민준이를 만나요. 할머니, 민준이가 커가요. 키도 크고, 말도 늘고. 할머니, 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진짜? 뭐 받았는데? 모범상? 지혜 엄마가 칭찬해줬어. 지혜 씨,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있나 봐요. 잘했어. 민준아 할머니 자랑이야. 할머니, 나 할머니 닮고 싶어. 응? 왜? 할머니는 맨날 웃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잖아. 멋있어.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마워, 민준아. 그날 저녁, 태준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저희 다음 주에 가족여행 가는데요.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잠시 망설였어요. 아니야. 너희끼리 다녀와. 가족 시간 가져야지. 근데 엄마도 가족이잖아요. 태준아, 나는 괜찮아. 너희는 너희끼리. 추억 만들어. 나는 복지관 친구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 그래요? 그럼 사진 많이 찍어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전화를 끊고 웃음이 났어요.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저도 제 일정이 있거든요. 제 친구들이 있고요. 다음 날 복지관에서 건강검진이 있었어요. 박영자 어르신 건강하세요. 혈압도 좋고요. 운동 꾸준히 하시는 게 보여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르신 표정이 정말 밝으세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매일이 좋은 일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웃었어요. 보기 좋네요. 이렇게 사시는 게 제일 건강에 좋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지관 게시판을 봤어요. 실버 합창단 단원 모집, 음악 평생 해본 적 없는데 망설이다가 신청했어요. 어르신, 노래 잘하세요? 아니요. 전혀요. 근데 배우고 싶어요. 좋아요. 환영합니다. 첫 연습날. 떨렸어요. 자, 다 같이. 아, 처음엔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점점 나아졌어요. 영자 씨, 목소리 좋으신데요? 정말요? 네. 자신감 가지세요. 한 달 뒤,
합창단 첫 공연이 있었어요. 어르신들, 긴장하지 마세요. 즐기면 돼요. 무대에 섰어요. 객석에 정희 언니가 있었어요. 태준이네 가족도 왔더라고요. 민준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화이팅! 노래가 시작됐어요. 오래된 미래. 가사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 다시 시작해요. 우리의 미래를 노래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 공연이 끝나고 민준이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너무 멋있었어. 고마워, 민준아. 태준이도 왔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노래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엄마 보면서 배워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그래. 맞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지혜 씨가 꽃다발을 줬어요. 어머니, 정말 멋있으셨어요. 저도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고마워요, 지혜 씨. 민준이 잘 키워줘서 내가 더 고마워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지난 1년을 생각했어요. 1년 전, 요양원 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그게 축복이었어요. 그 말이 없었으면,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누군가의 그림자로. 이제는 달라요. 박영자로 살아요. 핸드폰을 봤어요. 복지관 단톡방. 내일 등산 가실 분. 저요. 저도요. 영자 씨도 가시죠? 당연하죠. 재단 봉사 단톡방. 박 선생님 아이들이. 선생님 언제 오시냐고 물어요. 내일 가요. 김치찌개 끓여갈게요. 합창단 단톡방. 다음 주 연습 있어요. 다들 준비하세요. 제 인생이 가득했어요. 제가 선택한, 제가 원하는. 문득 거울을 봤어요. 주름은 더 늘었어요. 머리도 더 휘어졌고요. 근데 눈빛이 달라졌어요. 살아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등산을 갔어요. 영자 씨, 빨리 와요. 갑니다. 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어요. 야호! 정희 언니가 소리쳤어요. 저도 따라 소리쳤어요. 야호! 메아리가 울렸어요. 69년을 살았어요. 48년은 누군가의 딸로, 20년은 누군가의 엄마, 시어머니로, 그리고 이제 1년째 박영자로. 산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태준이네 가족이 있겠죠.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저 없이도, 그리고 저도 잘 살고 있어요. 혼자서도. 영자야, 뭐 생각해? 언니, 나 말이야. 이제 진짜 자유로운 것 같아. 그래. 너 정말 자유로워 보여. 응, 자유로워. 누구 눈치 안 보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잘했어, 영자야. 정말 잘했어. 산을 내려오면서 생각했어요. 만약 누군가 저한테 묻는다면, 박영자 씨 후회하세요? 20년을 헌신한 거? 이렇게 답할 거예요. 후회는 안 해요. 그 시간도 제 인생이었으니까. 근데 다시 돌아간다면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겠어요. 내 인생도 소중하다는 걸. 그리고 또 묻는다면 지금 행복하세요? 이렇게 답할 거예요. 네, 정말 행복해요. 69년 인생 중에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왜냐고요? 처음으로 박영자로 살고 있거든요. 집에 도착했어요. 작은 원룸. 근데 제게는 우주보다 큰 공간이에요. 제 공간이니까. 일기를 썼어요. 오늘 산에 갔다. 정상에서 소리를 질렀다.
시원했다. 69년을 살았다. 이제부터는 매일이 선물이다. 내가 선택한, 내가 원하는 박영자로 사는 인생.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있다면, 똑같은 상황에 있다면, 말하고 싶다.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시작하라고. 당신의 인생을 살라고.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나는 69년 만에 깨달았지만, 당신은 더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라는 걸. 일기를 덮고 불을 껐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재단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복지관 친구들도요. 민준이도 이번 토요일에 올 거예요. 제 삶이 가득했어요. 제가 선택한 삶으로 눈을 감았어요. 20년 동안 니네한테 주었어. 이제는 박영자로 살아. 그 결심, 후회 없었어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래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